수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민수에게 한 거짓말,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빚.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제가 실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떠날까봐. 그래서 그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힘들었다고?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민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니,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걸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수 씨랑 저 어떻게든 다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네. 민수는 지금 너한테 신뢰가 무너졌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모를 수 있니? 결혼은 거짓말 위에 세울 수 없어.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민수 씨가 해외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다. 내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니? 민수를 그렇게 이용하고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넌 지금 민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 그럼 어머니는 제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저는 민수 씨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다고? 내가 말하는 행복은 결국 민수한테 상처만 남겼어. 그게 너의 행복이라면 너는 진정으로 민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넌 내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이런 대화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계속 들추고 비난만 한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해도 회복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회복될 수 없다는 건 내가 만든 결과야. 수진아, 이 결혼은 내 거짓말과 빚 때문에 망가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민수도 결국 같은 결정을 내릴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갈등과 배신이 숨겨져 있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해외 파견 은행원으로 성실히 살아가던 민수. 그가 한눈에 반해 결혼한 아름다운 아내 수진. 하지만 이 결혼은 임신 거짓말로 시작된 충격적인 비밀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민수는 해외에서 파견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바쁘게 돌아갔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오랜만에 한국으로 귀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변화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수는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복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와 안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네, 어머니.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민수야, 오랜만에 와서 어때? 해외에서 고생 많았지? 밥은 제대로 먹었니? 몸은 괜찮고? 네, 어머니. 많이 바빴지만 잘 지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정말 편안하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가장 그리웠어요. 복수는 아들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민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잔뜩 차려놓을게.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외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익숙한 집 냄새를 맡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옛 사진들, 벽에 걸린 학창시절의 상장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동네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 새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향의 밤하늘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뿌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한국에 온 김에 대학 시절 친구인 재훈과 함께 강남에 세련된 라운지 바를 찾았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그간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해외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오늘은 실컷 즐기자고. 그래, 고마워.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너랑 이렇게 술 한잔하니 좋다. 대화를 나누던 중 민수의 시선이 바 한쪽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우아하게 늘어뜨린 채 칵테일을 조용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고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옆모습에 민수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오호, 우리 민수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나 보네. 그럼 가서 말 걸어봐. 요즘은 먼저 다가가야지. 글쎄, 나 좀 긴장되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 넌 외국에서 일하는 은행원이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야. 자신감을 가져. 재훈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민수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계신가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인사에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그녀의 눈동자에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혼자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함께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제 이름은 민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수진이에요. 앉으세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진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났고 은은한 향수 향기가 민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소아과 의사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죠. 민수 씨는요? 저는 은행원입니다. 현재는 해외 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친구와 함께 왔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직업, 취미, 좋아하는 음식, 여행 경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미소에 점점 더 매료되었고, 수진 역시 민수의 성실함과 유머 감각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수 씨. 이렇게 우연히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진 씨. 혹시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연락처를 교환할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민수와 수진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고, 민수는 점점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관계는 마치 폭풍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 이후 둘은 거의 매일 만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밝은 미소와 지적인 대화에 매료되었고, 수진은 민수의 따뜻한 성격과 진지함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민수 씨. 이렇게 빨리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감정은 나날이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눈에 띄게 커져갔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민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민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민수 씨, 우리 너무 빨리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수진 씨,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품에 안겼고 둘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첫 키스는 달콤하고 부드러웠으며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수와 수진은 마치 세상에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빠르게 진전되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은 그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고, 수진의 친구들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관계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단점이나 생활 습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와 수지는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가 특별하고 운명적인 것이라고 믿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수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수진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정말이에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수진 씨.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하지만 기쁨의 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우리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제가 곧 해외 파견을 가야 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야겠어요. 수지는 놀란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갑자기? 네,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게 맞는 결정 같아요.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민수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으로 시작된 이날의 대화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짧겠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민수가 수진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 복순의 반응은 예상대로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고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결혼한다고? 준비는 된 거니? 너희 둘 다 아직 젊은데. 어머니, 저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수진과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저희에게 믿음을 주세요. 복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성급한 결정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너희가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해.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수진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 준비는 말 그대로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민수와 수지는 예식장 예약, 청첩장 발송, 웨딩드레스 선택 등 모든 것을 서둘러 처리해야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도 바쁘게 움직였고 때로는 의견 충돌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예식장을 고르는 과정에서 민수와 수지는 첫 번째 갈등을 겪었습니다. 수지는 화려한 호텔 웨딩을 원했지만
민수는 소박한 야외 웨딩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점을 찾아 중간 규모의 예식장을 선택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로맨틱한 문구를 원했고 민수는 간결한 문구를 선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을 절충한 문구로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의 취향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수지는 친구들과 함께 샵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원하는 드레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수진에게 작은 상처로 남았고 그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입장할 때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이었지만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례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민수와 수진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보. 네, 저도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급하게 치러진 결혼식은 민수와 수진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도전과 책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복순의 우려 속에서 시작된 이 결혼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그들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가 해외 파견으로 한국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복수는 며느리 수진의 안부가 궁금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없는 동안 수진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순이 수진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수진의 집 앞 현관에는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소포 창고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복순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택배가 쌓여 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혹시 수진이 쇼핑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복순이 갑자기 방문한 것에 대해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셨네요. 수진 씨, 이건 다 뭐예요? 왜 이렇게 택배가 많죠? 병원 일도 바쁘고 집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한가요? 네, 요즘 온라인 쇼핑이 편리해서 그만. 조금 과하게 주문한 것 같아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복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아직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이는 복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집 앞에 쌓여 있던 수많은 택배 상자들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소비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의 징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이 사실을 민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복수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매장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가던 중 그녀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복수는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진은 고가의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거침없이 물건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구찌 신발, 카르티에 시계. 복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과도해 보였습니다. 저 가방 하나가 민수의 한 달 월급은 될 텐데. 수진은 계속해서 물건들을 고르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수진 씨, 이건 뭐예요? 명품을 이렇게 많이 사다니? 민수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다 보니 수진 씨, 당신은 민수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요? 해외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수진 씨,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지 알면서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언쟁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복순은 수진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수진 역시 복순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또 쇼핑했어요? 택배 상자가 또 왔던데. 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제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민수가 없는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 갔고 이는 결국 민수와 수진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민수가 해외 파견에서 귀국하는 날 인천국제공항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곧 집에 갈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불안과 긴장감이 섞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택배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초조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고지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점점 얼굴색이 변해갔습니다. 고액의 신용카드 청구서, 연체된 대출 고지서, 그리고 여러 건의 할부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민수 씨. 말할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술했던 거야? 저도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아,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이 순간 민수와 수진의 관계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은행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대한 추가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지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대출이 더 있었던 거야?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도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집 꾸미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출을 받은 거야? 솔직히 말해줘, 수진아. 수진이 말한 금액을 듣고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신혼집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무 무모해.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 민수 씨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민수는 더 이상 수진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나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도 그의 마음속 분노와 실망을 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도착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쓰여진 경매 예정 문구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도 그들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었고 결국 그들의 신혼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 당일 민수와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이 집을 우리가 이렇게 잃게 될 줄은 몰랐어. 이곳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들의 신혼집, 그들의 첫 보금자리는 이제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매 참가자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추억이 낯선 이들의 발걸음에 짓밟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결혼 생활과 대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의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파견 은행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였지만 민수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갔습니다. 밤새 수진과의 갈등을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이는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켰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수는 중요한 국제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래 금액의 소수점을 잘못 찍어 예정된 금액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송금해버렸습니다. 이 실수는 즉시 발각되었고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객사와의 관계가 위태로워졌고 회사의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수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회사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는 민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업무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동료들도 그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유망한 젊은 인재로 평가받던 민수는 이제 회사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 민수의 절친한 동료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다 망가져 가는 것 같아. 결혼 생활도 엉망이고 빚도 있고 이제는 일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어. 힘내, 민수야.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나갈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러나 민수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는 계속되었고 업무 능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인사팀장이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수 씨, 정말 유감스럽게도 회사에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회사로서는 이런 실수를 계속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지지대마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해외에서의 직장을 잃은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민수는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민수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민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복수는 수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왔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순이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복수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수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 씨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매일 밤 잠도 못 자겠어. 뭐라고? 너 민수 씨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땐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 거짓말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 수진아,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민수 씨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용기가 없어. 민수 씨가 알면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결혼이 끝날지도 몰라. 복수는 이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렇게 큰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즉시 알려야 할까? 아니면 수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복수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집에 와줄 수 있니? 민수가 도착하자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들은 내용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고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 민수와 수진은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제발. 왜 그랬어, 수진아? 우리 사이의 거짓말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야? 처음엔 그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만해. 더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민수 씨,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요.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요. 수진아,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내가 한 거짓말, 숨겼던 빚,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들. 이 모든 게 우리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이제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수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야.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용서하긴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둘 다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 수진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알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도 수진이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도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빚 그리고 신뢰의 붕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진 씨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민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수는 수진과의 이혼을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재산 분할 협상,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은 민수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네, 어머니. 이제야 제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그럴 수 있어, 아들아. 하지만 넌 강하고 현명해.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수십 군데 이력서를 제출하고 끊임없이 면접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거절과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의 마지막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민수는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예요. 당신에게 미움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거겠죠. 네,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상처 준 모든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요. 행복하세요.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후 민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공간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새로운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새 집들이를 돕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화분처럼 내 인생도 꾸준히 자라나 꽃을 피우길 바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네, 어머니. 이제 제 삶을 제대로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 직장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급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쌓아가며 점심시간에는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옛 친구, 현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많이 달라 보여.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 보여.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일단은 지금 회사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 아,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주말마다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민수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결말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씩 성장한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간다. 새로운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